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연휴라든가, 저기, 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은, 네, 어버이날이 최근에 지났고, 예, 연휴도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힐링이 되는, 휴식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좀 가족분들하고 잘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8장 강박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대면 수업을 할 계획으로 이제 학교에서 공지가 나갔는데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제 또 남은 수업 일정에 맞게 제가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강박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치료적 장면에서도 좀 이해가 되는 영화 한 편을 제가 또 과제로 출제를 했는데, 그거를 또 여러분들께서 제가 또 강의하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한, 영화를 통한 어떤 치유가 있는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보시고 간략하게 감상문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강박장애 우리가 287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이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거를 갖다가 걱정과 근심, 고민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누구다?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겪어보면, 그러니까, 괜찮았다가도 왠지 좀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는, 그리고 혹은 때론 또 답답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네. 그래서 288페이지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나와 있죠. 당신이 휴식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은 질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작은 근심거리를 갖다가 생사를 좌우할 만한 침소봉대라고 하죠. 침소봉대, 그 인지치료에서 크게 부풀릴 것이고, 만족이 없는 거죠. 계속 조급해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 같고, 좀 불안을 이렇게 일으킨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 사실 일반 사람들도 살다 보면 별일 아닌 거, 사실 사소한 걸로 가족끼리도 자주 다투게 되는 일이 많아요. 혹은 또 친구 간에 마음 상하게 되는 일들도 많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실은 지속적인 수행을 하거나 지속적인 수련을 하거나 그러면서 지혜를 키워가는 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관계 문제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좀 마음이 이렇게 깊고 넓어지면 세상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강박성인 분들은 일반인들도 하다못해 사소한 일로 싸우고 집착하는데, 그게 이제 심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별 생각 안 하는 것까지 더 세밀하게 이제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좀 지치게 만드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마지막 단락 중간 정도에 규칙 같은 형식만을 강조하게 되니까 어떤 열정을 사라지게 만든다. 강박장애도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되려면, 그 배려라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려가 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머리로도 이해하고 마음으로도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배려가 가능해집니다. 그게 안 되는데 하는 배려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습관화된 배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뭐 배우는 혹은 누가 시키니까 뭐 이제 이런 배려가 되지, 우리가 그 진정한 인간적인 배려는 누가 시키거나 뭐 습관적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배려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해와 어떤 감성적인 그런 공감적인 능력에 의해서 오는 게 배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성격장애 전체적인 공통적인 특징인 거죠. 그 두 가지가 결여가 되기 때문에 자기식만을 고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격장애 특징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겠지만 주된 어떤 영역들이 있었죠. 이게 주되게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보게 되고 자기 안에 빠져 있는 게 제가 성격장애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역시도 어떤 자기 규칙, 아무튼 뭐 이것도 어쨌든 자기 내면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가 이제 뒤에 또 정리돼서 우리가 항상 뭐 페이지마다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영화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표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317페이지에 그 강박장애 성격장애 진단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18페이지까지 보면 8가지 나와 있는데, 이제 8가지 중에서 이제 4가지라는 얘기는 반타작이죠. 어떤 것들은 보통 반보다 조금 더 한 개 정도 더 많거나, 보통은 이제 반 이상일 경우가 보통 성격장애 기준이 되죠. 여기서는 이제 반 이상 4개. 네, 여러분들 보시면 정리정돈에 몰두하고, 그러니까 정리정돈이라는 게 그 MBTI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J-유형하고 P-유형 있지 않습니까? 근데 J-유형이 그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체계적이고 계획을 짜는 타입이 MBTI에서 얘기하는 J-유형 있지 않습니까? 판단형. 근데 그게 거기서 J-유형은 건강한 특성의 그 계획을 짜고 정리정돈을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강박색에서의 정리정돈의 몰두는 좀 이제 과한 거죠. 과다한 기준이 좀 여러분들께 뭐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책이 됐든 뭐 어떤 물건이 됐든 뭐 그 자리에 있지 않거나 어떤 조금만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뭐 조금이란 얘기는 거의 표도 안 나는 수준이죠. 뭐 각이 안 맞춰져 있다거나, 그럼 이제 불안을 느끼거나 답답함을 느끼거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잘 맞춰라 막 이렇게 강요할 때, 자기가 불안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느끼고, 이게 여기서 정리정돈은 이제 그런 수준인 거죠. 물론 이제 MBTI에서 얘기하는 J도 그렇긴 한데, 사실은 거기서는 이제 건강한 특성으로 묘사를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문제로 많이 부딪히죠. 부부나 가족들에서 J유형과 P유형은 항상 어떤 약속의 문제라든가 정리정돈의 문제로 많이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게 바로 그거죠. 방법이 없다, 이혼해야 한다, 헤어져야 한다,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 나가 살아야 한다, 이게 방법이 아니라 서로 반대의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 수업에서든 상담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어떤 재미와 살아가는 그 묘미를 배우는 맛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강박장애는 완벽주의, 그리고 대인과 자기 마음의 통제라고 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나 몸을 통제한다라는 거는 착각이죠. 마음과 몸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목적이지, 마음을 통제 못하죠. 분노를 통제한다? 아이고, 그런 말이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을 통제하고 대인관계를 통제하는 데 집착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정리정돈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막 또 이렇게 통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융통성, 개방성, 효율성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융통성이나 개방성이나 효율성. 융통성이 없으니까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결국은 대인관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소수의 사람들만 이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개방성이 약하고 일의 효율성도 좋지가 않아요, 사실. 좋을 수가 없죠. 그래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된다고 그랬죠. 모든 성격장애가 거의 성인기 초기에 시작이 돼서 발현돼서 굳어진다고 제가 요즘 말씀드렸죠.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이제 품행장애일 때의 징조를 보이긴 하지만 그건 역시 어쨌든 성인기에 변화가 가능한데 그때 굳어지면 이제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가는 거죠. 아무튼 성인기 초기에 성격장애는 어쨌든 성인 초기에 다 점검을 여러분들이 지금 딱 이 수업을 잘 받는 것이 딱 좋을 때 잘 배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번에 사소한 어떤 사항, 규칙, 순서, 계획 여기에 이제 집착한다 이거죠. 그러면 일의 큰 흐름을 잃고 만다. 혹은 일의 큰 흐름을 잃을 수도 있고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꼼꼼하니까 그러니까 꼼꼼해서 그 MBTI의 제2유형은 건강한 특성을 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의 수행력이 좋죠.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건 이제 완벽주의를 하다 보니까 불안해. 그러다 보면 여러 번 검토해야 하고 시간이 낭비되고 그러다 보면 제때 못 맞춰요. 혹은 일이라는 거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함께 하는 거죠. 혼자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일조차도 어떻게 보면 남들과 같이 하는 일이죠. 내가 뭐 이렇게 뭐 콩나물을 나 혼자 길러서 파는 일이다. 그것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사주하고 사람들하고 어쨌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콩 씨앗도 사야 하고. 근데 어찌됐든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런 완벽주의나 세부한 이런 것 집착하다 보니까 큰 흐름을 놓치고 일의 완성 어떨 때는 심하게는 일을 시작을 못 하게 돼요. 너무 불안해서. 일을 아예 시작을 못 하기도 합니다. 계속 정말 해야 할 일인데. 두 번째에 나오죠. 일의 완수에 방해가 될 정도로 완벽주의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맞출 수가 없어요. 혹은 어떨 때는 갑자기 일이 몰릴 때도 있고 장사라는 게 그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회사 일이 바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바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대충 얘기하면 대충 하는 거이지만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융통성을. 일이 바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죠? 일처리를 해야죠. 일이 느긋할 때는 좀 더 뭐 세심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뭘 저기 어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 제품에 하자가 있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게 일을 뭐 융통성 있게 하라. 융통성이란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품의 완성도는 그대로이되 뭐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융통성은 여러분들 일을 해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에 그러니까 여가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필요한 시간을 희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약간 이게 일중독처럼 되다 보면 강박적인 거죠. 일중독도 되다 보면 가족들과 보내야 할 시간, 뭐 자녀의 생일일 수도 있고, 뭐 꼭 기념일 아니더라도, 그죠?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시간, 내 아내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걸 희생시킨단 말인 거죠. 일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부모님은 그러죠. 니네들 먹고 니네들 키우기 위해서 일하느라 내가 고생만 했다.
그런데 너네들은 날 몰라준다.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죠. 이런 데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까 물질에서 오는 풍요보다 마음으로 채워지는 엄마 아빠의 따뜻한 관심,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이제 또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키울 때에는 우리가 물질주의 사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물질적 가치가 심해질수록 강박장애의 특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일 중독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작 그 인간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이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좀 이렇게 결여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일이나 생산성에만 이렇게 몰두하게 된다,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일이나 생산성에만. 그 대신에 이제 이게 꼭 이것이 이제 경제적 필요성과는 무관하다. 뭐 돈이 어떻게 보면 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박적인 노동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우리 막 그 시골의 할머니 어머니들 보면 참 고생스럽게 일하시는데 자식들이 막 다큐멘터리 그런 거 뭐 휴먼 산후라면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산후라면 엄마의 부엌인가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TV에서 해주는 거 보면 자녀들하고 맨날 싸우는 게 엄마 일하지 말라고 밭일하지 말라고 막 이런 거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들이 이게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그렇게 사실은 강박적으로 이렇게 드는. 물론 이제 뒤에 나와요. 강박성 성격장애하고 강박장애하고 이제 차이는 있는데 이제 공변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나오죠. 어쨌든 그건 뭐냐면 농사를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아도 막 100평, 200평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연세. 자녀들은 어차피 이제 사 먹기도 하고 사실 다 필요가 없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런데도 그 넓은 이제 토지를 가꾼다든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농사도 그렇고, 혹은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일하는데 뭐 그래도 중산층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밤늦게 일을 하는 거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진짜 지나치게 이제 그 양심적이다. 양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양심적인 건 사실 좋은 거죠. 이제 지나치게 양심적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렇게 답답한 게 있죠. 왜냐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사는 건 불가능한데 이제 지나치게 양심적이다 보면 이제 타인과의 이 사람들도 마음속에 이제 비판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약간 이런 거는 이제 내로남불하고 또 연결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예. 그러니까 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 눈에 많이 띄는 거죠. 사람들이 일처리라든가 어떤 법규라든가 이런 거를 규칙 같은 걸 안 지키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하죠. 그래요. 그리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이렇게 호더라고 하는 그런 강박 수집이라는 용어가 뒤에 나오는데 이런 거 좀 비슷하죠. 쓸모없는 물건을 못 버리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뭐 TV 같은데 매체 같은데 많이 보셨죠? 집에 이렇게 쓰레기 많이 싸놓는데 치우려고 오면 다 언젠가 쓸 때가 있다. 뭐 쓰려고 한다. 다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건 좀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들도 보통 이런 특징이 있죠. 근데 완전 쓰레기까지는 아닌데 연예인들 그때 집 치워주는 프로그램 했었는데 서장훈하고 박미선하고 나와서 집 치워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막 옷이든 막 뭐가 이렇게 막 쌓여있지 않습니까? 안 입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실은 1년에 한 번을 안 입거나 1년을 너무 심했다고 하면 3년. 제가 인간적으로 3년 동안 그 옷을 안 입었거나 신발을 안 신었거나 그게 어떤 수집용으로 모으는 신발이나 옷이 아니라면
그 어떤 한정판으로 나와서 막 취미로 하는 거 말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그 좋은 일을 하는 게 낫죠. 어디 뭐 종교 단체라든가 기부 단체, 아나바다 하는 그런 뭐 저기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나바다 하는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하는 게 훨씬 더 인간 정신 건강에 좋죠. 저희들 그 마음 건강에 좋죠. 제가 3년 기준 잡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아무튼 보통 저는 1년 잡으려고 해요. 1년 동안 그 물건을 한 번도 안 썼다. 그러면 이제 가급적 정리하는 걸로.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집에다 모아두면 집이 창고가 되죠. 이렇게 미니멀리즘이 실현이 안 되죠.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주는 거죠. 아니면 기부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6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일을 잘 못하는 특징이 있기도 하고, 자기와 타인에게 인색하고 돈, 재난 이런 거에 항상 막 저축해 한다고 하고 좀 인색한 특징을 보인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기한테도 인색하고 타인한테도 인색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보통은 물질적으로 이런 분들 항상 딱 뭐 그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물질적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이제 인색한 거죠. 경직성과 완고함을 통해 계속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여기서 경직성은 어떻게 보면 지적인 경직성이에요. 이게 사고가 경직되니까 행동이 경직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경직성이나 완고함은 결국은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계속 수행하고 닦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을 살면서 계속 지혜가 발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이 깊어지는, 마음도 발달하는 거죠. 나이만 먹으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도 아시죠? 강박성 성격장애는 나이를 먹을수록 굳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깊어지고 지혜가 성숙하려면 계속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다른 발달심리학 수업에서도 얘기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이상심리학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자기 마음을 닦고 자기 지혜를 닦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런 지적인 경직성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18, 319, 320페이지까지 해서 이 표를 갖다가 간략하게 다시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감각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또 영화도 감상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따뜻한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치유가 되는지 그것도 복이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이제 대연 수업 때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